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과 귀를 즐겁게 하는 캐롤, 하얗게 내려오는 한방눈까지 낭만을 해시태그해야 할 것 같은 겨울 풍경인데요. 여기에 겨울의 활용점정, 빛축제까지 더해지면 완벽한 연말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언제부턴가 루미나리에 같은 빛축제가 빠질 수 없는 연말 행사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 곳곳의 도시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실 정도로 강한 빛은 사람에게 해를 미친다는 사실, 화려한 조명과 그 이면에 담긴 이야기, 지금 알아볼까요? 여러분, 겨울을 상징하는 풍경인 빛축제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오래전부터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온 빛! 인류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불을 사용하고 도구를 발명했다는 점이에요. 열원으로서의 불을 이용해 인간 문명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고, 빛을 얻게 되면서 낮에 한정되어 있던 활동 시간이 밤까지 늘어났어요. 또 활동 공간이 확장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답니다. 이런 이유로 빛은 소망, 희망처럼 긍정적이고 신성한 것을 나타낼 때의 상징으로서 사용되는데요. 양초와 전구 등 조명 도구가 발명되고 점차 다양해지면서 빛은 유희로서 장식, 축제의 테마로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조명으로 건축물을 만들거나 치장하는 빛축제, 루미나리에는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성자를 기리기 위해 행해진 의식에서부터 발전되어 지금에 이르렀죠. 각기 다른 색과 크기의 전구로 화려하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빛축제는 송년의 아쉬움과 새해에 대한 설렘을 물씬 느끼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낭만적인 분위기의 화려한 빛도 마음대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유불급이라고 빛도 대책 없이 너무 밝으면 오히려 인체에 해가 된답니다. 인공 조명이 너무 밝거나 지나치게 많아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빛공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풋살장 조명탑의 밝은 빛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뉴스가 빛공해로 인한 피해 사례 중 하나죠. 만약 과도한 빛공해에 지속해서 노출된다면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면역체계 이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00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구에서는 빛공해를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법과 제도를 규정하고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인공조명을 설치할 때는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에서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없도록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빛공해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조도와 휘도가 각각 사용됩니다. 조도와 휘도, 왠지 알 듯 모를 듯 생소한 단어들이죠. 측정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표준백과 사전답게 조도와 휘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조도는 빛을 비추는 면의 밝기로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빛이 도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장소의 밝기라고 보면 되죠.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닿는 면적이나 집에서 책상 등을 켰을 때 불빛이 닿는 면적의 밝기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데요. 조도에는 럭스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휘도는 빛을 내는 광원의 밝기로 단위 면적당 특정 방향으로 얼마나 많은 빛이 나가고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직접 빛을 내는 TV나 모니터의 밝기를 측정할 때 사용하죠. 휘도의 단위는 제곱미터당 칸델라를 씁니다. 빛 방사 허용 기준에서는 주거지 연직면 조도와 발광 표면의 휘도를 측정해서 그 빛공해 수준을 파악해요. 연말 분위기를 한껏 띄우는 빛축제에도 장식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도와 휘도를 측정하는데요. 이러한 조도와 휘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본 단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칸델라입니다. 칸델라는 매우 작은 광원에서 내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광도의 단위입니다. 광도는 촛불이나 등대, 자동차 조명 등의 밝기를 측정할 때 사용하죠. 조금 전 알아본 조도와 휘도의 단위도 광도의 단위인 칸델라를 기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광도 표준의 기본 단위 칸델라는 초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어요.
양초나 기름 조명을 사용하던 시기부터 광도 표준을 정의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은 1890년에 향유고래유에 약간의 밀랍을 섞어 정해진 크기로 만든 양초가 시간당 120그레인씩 소모되며 내는 빛의 광도를 1캔들로 하고 영국 국회 촉광으로 정했어요. 20세기가 된 후 빛의 표준 밝기는 양초에서 펜탄 등으로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1930년대가 되자 펜탄 등보다 더 정밀한 정의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1937년 흑채를 도입한 새로운 캔들이라는 정의가 만들어졌어요. 1948년 국제 도량형 총회는 흑채를 이용한 새로운 캔들의 정의는 유지하면서 단위의 명칭만 짐승의 기름으로 만든 양초라는 뜻의 라틴어 칸델라로 변경했어요. 이후 광도의 단위 칸델라는 1954년 국제 기본 단위로 당당히 포함되었답니다. 1979년 칸델라는 한 번 더 수정되는데요. 2000켈빈이 넘는 고온에서 흑채를 실험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고 또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전과는 다르게 특정한 광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측정한 빛의 세기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는데요. 진동수가 540 곱하기 10의 12제곱헤르츠인 빛의 복사 세기가 683분의 1 와트 스테라디안으로 측정될 때 그 빛의 광도를 1칸델라라고 하였습니다. 칸델라를 정의하기 위해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을 광도 표준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길이를 잴 때 자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광도 표준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조명에 표시된 밝기와 실제 조명이 방출하는 빛의 양이 달라져 여러 문제가 발생해요. 빛공의 여부를 측정할 때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측정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또 백화점, 식당, 공연장 등 빛을 이용해 상품을 전시하거나 더 매력적으로 연출해 고객을 사로잡는 분위기 마케팅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또 크리스가 나섰답니다. 크리스는 광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광도 표준 확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연구자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국내 기술로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자적인 측정 표준을 확립하면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할 만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답니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LED 조명의 경우도 과거에는 명확한 표준이 없었지만 크리스가 정밀한 광도 표준을 확립하여 지금은 표준 LED를 사용하면 우리가 사용 중인 LED가 광도 표준에 맞는지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루돌프 사슴코처럼 매우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 찬 연말. 여러분의 2023년은 어땠나요? 너무 밝은 빛은 오히려 공해가 되지만 다가오는 2024년 여러분의 새해는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환하게 빛나는 날들로 가득 채워지길 표준백과사전이 함께 응원할게요. 세상의 기준, 표준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크리스 표준백과사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생활 속 숨은 표준을 알게 된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일상이 이제 더 특별해집니다. 알고 나면 하루가 즐거워지고 알아두면 삶이 풍성해지는 표준 측정 이야기.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